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군 장교가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거기서도 뭐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드러났는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 지난달 25일에 군 장교가 본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25일 날 그게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는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훼손한 시신을 화천 북한강에 버린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의 일부가 북한강에서 떠오르면서 세상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같은 부대의 군무원과 군 장교였다는 것 이외에 최근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범행 동기가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가해자인 군 장교가 실상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이였다. 라고 합니다. 헤어지는 문제로 한 3달 정도 계속적으로 좀 다툼이 있어 왔는데 그날도 출근을 같이 하면서 출근길에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이 군 장교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 번호판도 검색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로 봤을 때 계획 범죄 정황이 명확해 보여요. 예, 맞습니다.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범행 당일에 오전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차량 번호판 위조라는 것을 휴대폰으로 검색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이 상황이 나왔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화천의 그 북한강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군 장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이 번호판을 또 알아보니까 이 군장교의 차량과 같은 차종 그리고 같은 색깔을 썼던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서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 것을 넘어서서 차량 번호판을 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범죄가 아니냐라는 그 경찰의 무게감을 두고 있고 프로파일러를 3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조 차량 번호판도 있지만 그 앞서서 이제 피해자의 전화기를 가지고 또 가족들에게 생존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호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피해자가 이미 사망을 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존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회사에다가는 문자를 보내서 휴가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켰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가족들에게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이 지금 피의자 군 장교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역도 실상은 본인이 과거의 군부대로서 근무를 했던 지역입니다.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계획 범죄가 아니냐라는 것에 지금 무게감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던 대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김 씨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매니저의 김호중 씨가 지난달 말에 3번째 반성문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반성문이 양형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음주운전으로 이제 걸렸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것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매니저로 하여금 뭐 대리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라든지 그리고 사건 이후에 본인이 술을 더 마셨단 말이에요. 편의점에 찾아가서 그것을 이제 이런 그 술타기 수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김호중 씨의 모습들을 보면서 팬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공분을 이제 쌓았던 부분들이 있고 또 문제는 비슷한 형태로 음주의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이후에 술타기 수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이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검찰이 3년 6월이라는 꽤 높은 형을 구형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선고는 2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호중 씨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문을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범죄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후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옷차림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 저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맞아? 라는 모습들을 사실상 보였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있어서 반성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법원에서는 장량 감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고 3년 6월을 구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는 범행도 중하지만 이게 어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이런 부분을 어떠한 반성문을 보이고 그리고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국민들께도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형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형을 낮추려는 의도는 있지만 그래도 검찰이 3년 6월 구형했고요. 재판부의 판단이 오늘 내려지는 거잖아요. 징역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오전에 선고가 나는데요. 예. 지금 징역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만약에 초범이라면 예. 집행유예가 붙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 술타기 수법이 있어서 음주운전 수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운전 치상으로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속사 대표라든지 예.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범행을 은폐했던 시도 이것까지 함께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법원 쪽에서는 지금 3년 6월이라는 구형에 있어서는 조금 낮은 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집행유예도 붙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수탁의 수법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법 네.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의 문제가 됐던 부분, 술타기 수법 이런 것들에 예. 있어서 이런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까지도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미 통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이 법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우 선우 운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가 어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같은 경우는 22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네. 올해 4월에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또 문제가 되었던 게 선우은숙 씨가 어릴 때부터 연예인 생활을 해서 집안일을 잘 못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친언니가 집에 와서 가사일을 좀 도와줬는데 선우은숙 씨가 없는 사이에 친언니를 유영재 씨가 강제추행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2023년 3월에서 10월 사이에 예. 5차례에 걸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우은숙 씨의 언니가 올해 4월에 그 이혼 과정에 있어서 유영재 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난 17일에 성폭력범죄특별법으로서 유영재 씨가 불구속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인 것이죠. 네, 일단 유현정 씨는 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선우운숙 씨의 친언니 측 녹취록이 있다라면서 유 씨의 혐의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만약에 녹취록이 없었으면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영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알려진 초반부터 본인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예.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소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녹취한 내용을 경찰에 제출을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소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이 녹취록이 상당 부분 영향이 끼쳤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